(2020년도) 젊은 과학자상 주인공 서인석 교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예. 어떤 사람일까요? 예,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전공은 수학에서 확률론이라는 분야입니다. 뉴욕대학교에서 확률론을 주제로 해서 박사를 땄고, 이후에 버클리에서 좀 이제 있다가 지금은 서울대에 와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젊은 과학자상을 받으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확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제 확률론에서 어렵다고 생각되어 왔던 문제들을 몇 개 이제 해결을 했는데, 네. 예, 그걸 해결한 것을 이제 아무래도 높게 평가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네, 어떤 확률을 해결을 하셨을까요? 말씀 네. 간단히 드리면은 네. 메타스테빌리티라는 현상이 있어요.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이제 주로 발생하던 현상인데, 이 현상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좀 계량화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메타스테빌리티라는 현상이 최근 들어 이제 유명해진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알고리즘이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중요한 문제들을 몇 개 해결해서 그런 것들의 작동 원리를 좀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라는 게 굉장히 쉬운 문제도 있지만 계속 깊고 파고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때 조금 더 쉽게 재밌게 접근하면 어떻게 풀린다, 이런 건 또 없으실까요?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할 만한 게 그냥 네. 한 단계 딱 풀리는데, 중학교가 되면 한 두 단계, 세 단계를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세 단계를 잘게 쪼개서 네. 작은 태스크로 나눠줄 수만 있으면은 네.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데, 나 스스로 그 중간에 그 작은 태스크들을 설정하고 그 여러 단계를 해결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하면 좀 더 재밌고, 네. 재밌다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좀 더 흥미롭게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만이 특별히 좋아하는 네. 수학 이론이 있을까요? 풀고 싶은 문제, 네. 이런 건 있죠. 아. 예. 그러니까 좋아하는 문제, 네. 예, 그런 건 있는데, 네. 그런 게 어떤 걸까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인터뷰하는 이 방 안에 네. 이 공기 입자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딱 하나만 이렇게 색칠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입자 네. 중에. 그러면 색칠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이제 그게 네, 이제 네, 문제인데, 네. 그래서 그 색칠된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네. 이게 사실 아인슈타인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아. 그게 브라운 운동이라는 운동을 한다라는 네. 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사실 그 논문 대단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논문을 쓸 당시에는 브라운 운동이라는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시점인데, 네. 이런 운동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그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진 확률론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브라운 운동인데요. 네. 이걸 수학적으로 정말 제대로 풀 수 이해하고 있는 증명, 문제인가요, 그런 게? 100년 동안 안 풀렸다는 거는 네. 사실 지금 저는 수학으로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근데 네. 수학자들이 네. 이거 수학자들과 물리학자가 힘을 합쳐서 네. 이 방향으로 사실 상당히 많이 80년대 이후, 7, 80년대 이후에 많은 네. 발전을 이루었고요. 네. 저는 어렵지만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 전 세계 수학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호기심의 대상에 많은 수학자들의 호기심의 대상이죠. 이제 운이 좋으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을 저는 좋아하는 문제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벨 평화상, 경제상이 있는데 또 노벨 수학자상도 에 해당하는 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수학자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존경하시는 수학자가 계실까요? 노벨 수학자상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아벨상이라고, 제 지도 교수님이 그 상을 사실 받으셨어요. 전 저희 과에 네. 천정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네. 평생을 들여 연구하던 수학을 이용해서 그런 데이터 분석을 암호화해서 하는 데 있어서
이론의 틀을 제시하고 정말 세계적으로 그 분야를 선도하면서 지금 나아가시고 있거든요. 한 분야를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게 세상에 필요한 순간이 오니까 네. 준비돼 있다가 그걸 정말 세상에 큰 기여를 하는 그 모습이 네. 존경스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은 물리, 통계, 경제, 금융, 역사 모든 게 현실 세계를 망라하는 중요한 분야로 직접적인 연관관계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이런 수학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네. 공학이나 이제 과학의 발전에 언제나 수학은 좀 가운데 줄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융의 예로 들면 아까 제가 공기 중에 있는 한 입자가 브라운 운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브라운 운동에 대한 수학적인 연구가 진행된 게 1930년대부터 60년대 이 정도의 브라운 운동 그리고 그걸 이용한 뭐랄까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결과 한 70년쯤에 그걸 이용해서 주식을 모델링하고 옵션의 파생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제 이론, 블랙숄즈 이론이 이제 개발돼서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수학이 뭔가 발전을 해놓으면 그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공학적인 발전이 수학의 발전을 이끄는 예도 있는데요. 최근의 예로 들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수학의 발전이 없었으면 나타나지 못했다. 제가 이런 주장까지는 하기 힘들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난 이후에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친구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수학적 이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은 수학자들이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연구에 투입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내는 성과가 또 이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이러면서 또 세상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학생들하고 네. 풀어서 답이 나오면은 어떤 기분이 드신가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면 이렇게 가는 거지 네. 이렇게 가는 그래서 네. 풀었다 하고 이제 네. 카타르시스는 거의 못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남들한테 제 연구가 인정받는 순간 네. 그걸 이제 풀었는데 저 혼자 풀고 저 혼자 기분 좋고 끝나면은 그냥 나만의 행복이 되지만 아주 작은 행복이죠. 그건 네. 근데 남들이 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고 뭐 학회 갔더니 물어봐주고 네.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 2020년도 왜 젊은 과학자들을 받으신 사례처럼 그런 뭐 그렇다고 네. 할 수 있죠. 수학적 풀이가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도 바꿀 수 있고 직관력,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학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교수님만의 생각이 있을까요? 저는 수학은 정말 직관과 상상력을 기르는 데도 중요하고 네. 많은 필요로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쉽게 말하면 3이라는 숫자가 네. 어떤 실존하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3이라는 개념이지 수학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개체들 사이의 관계나 그런 그 결과를 연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상상력을 도와주는 게 이제 직관이다. 네. 계산은 상당히 부수적인 거고요. 계산력 같은 것들은. 네. 이제 수학 교육의 방향이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좋겠죠. 지금까지 수학 공부를 해봤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하루로 치면은 네. 거의 깨어있는 시간 내내 시간으로 굳이 숫자로 말씀드리면 14시간, 15시간 한 적도 많이 있겠죠. 네. 그럼 재미없어 하고 힘들어하는 수학을 예. 그런 학생들한테 예. 조금의 그래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메시지는 없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오늘 받은. 왜냐면은 네. 저도 네. 수학이 재미없다고 느낀 시점이 대학원에서 몇 차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재미없는 이유는 사실 명백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네. 내가 이걸 했을 때 다다르는 지점, 네. 그럼 내가 얻을 이득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주변에 있는 분들 또는 그런 분들이 물어보면
사실 대답을 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냥 그런데 이거 알면 좋은데 네. 설명하긴 힘드니까는 그냥 날 믿고 열심히 해라 이 정도밖에 말을 못 하겠는데 그건 사실 아주 나쁜 답변이죠. 네. 근데 제가 아직 그거에 답변하기엔 수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수학이 재미없다면 네. 수학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건 감히 얘기해 줄 수는 없는 어려움 아닌가요? 수학 꼭 해야 되나요? 예. 우리 모두가 네. 수학을 네. 잘할 필요는 없죠. 없지만, 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네. 수학적인 사고를 할 줄 알면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 어떤 기술일진 몰라도 네. 그 기술을 내가 그때 하고 싶으면은 수학적 역량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지금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준비되어 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해서 그 안에서 유의미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학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절대 손해는 아니라는 정도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화되는 사회의 변화 이수 속에서 혁신적인 기술들의 변화가 저희 사회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서포터가 좀 더 어떻게 해준다면 더 좋겠다? 교수님만의 아이디어 제안이 있을까요? 답하기가 사실 제일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최근 5년만 해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 바뀐 속에서 수학의 역할이 바뀌진 않았지만 필요로 되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수학 교육은 그거에 발맞춰서 변화해 왔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시점이죠.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입시 문제와 연관돼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건 제 철저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변화되어 온 방향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따라갈 수 있나를 좀 돌이켜보면 그리고 그게 잘 반영이 된다면 학생들도 조금은 더 수학에 뭐 그렇다고 해서 수학이 재밌어질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과하지만 단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수학보다는 낫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이 되길 저도 같이 좀 희망을 해봅니다. 그럼 어떤 시스템이 겸비가 된다면 조금 학생들이 더 재밌는 교육과 사회 트렌드에 맞게 교육으로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질문이 어려워지는데요. 제 의견은 그 교과 과정이 이제 개편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비입시적인 전문가들을 좀 많이 참여시키고 과학자들, 수학자들이 좀 많이 참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학자 길을 걸어오셨는데 앞으로도 걸어가실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같은 사람과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클라우디오 랜딤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공동 연구를 시작하면서 수학적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가면서 비로소 좀 수학 공부를 하는 법을 제가 배운 것이 아닌가. 보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렇죠. 그분이 이제 약간 그걸 되게 잘하셔서 저를 좀 이끌어 주셨거든요. 저를 쥐어짰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같이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학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멘토 같고 동료 같고 어떤 그런 부분이라면은 내적으로 함께 해주는 뭐 가족, 친구 뭐 이런 쪽으로는 없으실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많은 지지가 있었고 성인이 된 이유는 지금 결혼한 부인이 그 수학자로서의 의무에 사로잡혀서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 직업의 특성으로 이해해주고 많이 지지해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불확실의 세계에 놓인 코로나의 상황과 지금 수학이 굉장히 비슷한 지금 놓인 저희 현실에서 앞으로 수학이 예상하는 그런 예측하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불확실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걸 이해하면 그 불확실성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학하고 코로나하고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게 정확한 말씀이시냐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가 인류가 처음 직면하는 네. 상황이잖아요. 수학은 언제나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놓여 있는 늘 상황이고요. 예, 그런 경우에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선험적으로 어떤 네. 과거의 경험의 바탕을 두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상상력과 직관 네. 그리고 이미 발전되어 있는 수학 이론 이런 것들을 잘 융합시켜서 네. 실제로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중언부언이 됐지만 네. 예,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고 네. 수학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거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적인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럼 제가 아인슈타인의 그 브라운 운동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런 풀고 싶은 문제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 네. 다른 것들은 좀 복잡해서 네.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향해서 네. 결국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네. 나아가는 네.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아. 지금으로서는. 내일을 대비하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수학자로서 많은 교수님의 논문과 학문들이 더 좋은 세상의 길을 열어주시길 서인석 교수님을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